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미숙 선생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최무연 수석님이십니다. 교육과정 문해력, 배움을 디자인하다. 그래서 교육과정하고요, 수업하고 평가를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수평 일체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해답이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주제로 이 책에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함께하는 교육 100년의 약속을 위한 행복 교육 프로젝트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네,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최무연 수석님은요, 수업 코칭의 전문가이시다. 저의 로망이네요. 수업 코칭의 전문가이시고요. 이분은 경기도 토당초등학교에서 현재 수석교사로 있는데, 이 책이 언제 발행이 되었냐면, 이 발행 당시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2018년도에 11월에 1세가 발행했고요. 2021년 4월 기준으로 2019년에 2세가 발행했고, 3세가 2021년 3세가 발행했네요. 볼게요. 메모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무연 수석님에 대한 소개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사가 곧 교육과정이다. 교사가 곧 교육과정이다. 현실의 삶을 수업에 연결시키고 또 앞으로 다가올 교육과정의 전성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수석님이십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고요. 1급 정교사 연수에서도 하시고 교육과정 문해력, 교수평 일체화, 프로젝트 수업, 학생 중심 수업을 주제로 강의를 주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무연 선생님은 교사의 학교 현장 경험이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즉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이 최고의 경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분교에서도 근무하시고 소인수 농촌학교, 도농 복합지역, 대규모 학교, 중국에서도 국제학교에서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복식학급, 특별학급, 신설학교 교사, 전담교사, 담임교사, 수석교사 등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사로서 성장하는데 좋은 자양분 역할을 했다고 하십니다. EBS TV에서 교사 공동체와 관련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교사가 서로 뭉쳐야 하는 교사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프로젝트 수업, 배움을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선생님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직 생활에서 느낀 경험을 다룬 저는 이 제목이 좋더라고요. 나는 수업하러 학교에 간다. 프로젝트 수업, 배움을 디자인하다. 수업은 기획이다. 교육과정 문해력, 배움을 디자인하다. 학생 중심 수업,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 라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나는 수업을 하러 학교에 간다. 일하러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러 간다. 또 수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획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수업도 하나의 기획이고 이게 하나의 설계죠. 기획이나 설계도가 부실하면 수업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천 도서가 이렇게 수업은 기획이다. 나는 수업하러 학교에 간다. 프로젝트 수업, 배움을 디자인하다. 수업은 기획이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프롤로그 내용을 소개시켜주면요. 프롤로그.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육과정 교수평의 출발점이다.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 계속 읽고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내 수업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과정을 어떻게 읽는지 해석하는지 요거를 좀 알고자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거, 선생님께서 첫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첫 강의에, 교육과정 재구성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 후에 안도의 숨을 내쉴 틈도 없이 들어온 여러 가지 질문에는 나에게 핀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면서요.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묻는 거지? 라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잘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강의 내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들은 아 그래 선생님은 잘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라고 하지만 그럼 나는 제 수업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는 해답을 잘 주시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성찰을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내가 재구성을 잘했는지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감상하고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성찰을 하셨다고 합니다. 강조하는 것은요, 교육과정,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없이 무조건, 나 이런 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하면서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 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다.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취 후에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해력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윤태우 작가의 미생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예시를 들었죠. 요 말이요, 기초. 그래서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기초 체력이고요. 이거는 교사 입장에서 수업하고 평가에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연수를 들어도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을 만들고 진행한 교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수업의 맥락이 사라지고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마다 매번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든다. 네, 여기서 키워드가 일단 보입니다. 맥락. 중요한 맥락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또 하시면서 이 책은 교수평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수평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고요. 이론이나 형식이 아니라 기초 공사를 하듯이 차근차근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이걸 수업과 평가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출발조차 막막한 교육과정의 시원한 돌파구가 되길 바랍니다. 해서 최무현 수석님께서는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여기 교수평에 대한 실천적 이야기. 그래서 교사는 실천가, 성찰적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수업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실천해야 되는 성찰적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목차.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육과정 평가의 출발점이다. 프롤로그에 나와 있죠, 금방. 교육과정 전성시대를 준비해라. 예능은 PD가 하고 우리는 수업자잖아요. 수업은 교사가 만드는 콘텐츠이다. 과연 우리 수업의 콘텐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것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과정에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없는데요. 또 학생이 없는데요. 이러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 되겠죠. 수업을 하는 사람은 교사이고 그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에 교사와 학생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교육과정 문해력, 교사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다. 교육과정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그게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무기를 거북선이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해전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우리 교사의 가장 큰 무기는 교육과정 문해력입니다. 이 문해력을 가지고서 수업을 설계하고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모르는 척한다. 왜 그럴까요? 교육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교사에게는 간섭만큼 자유도 필요하다. 교사 스스로에게 자기 수업의 어떤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교사가 자신의 어떤 자유도를 거기다 넣으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책의 구성이요. 교육과정 문해력, 교수평,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요. 국가 수준에서 만든 성취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평가 기준이 상,
중, 하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요거만으로는 수업을 만들기가 어렵다. 왜?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국가가 세워준 교육 과정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걸 기준으로 내 수업을 짜야 되는데 내 수업을 재가공을 해야 되겠죠. 가공.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여기에다가 내 것으로 가공을 하고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성취 기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기. 선생님들께서도 성취 기준을 보고 평가 계획을 짜실 텐데 살펴보면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항상 옆에 끼고 살펴보고 찾아보고 이거에 빗대어서 자꾸 하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취 기준을 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취 기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기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기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파헤쳐 보기, 파보기, 성취 기준 속 시원하게 파보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평가 기준도 파봐라.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있고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 큰 거 하위에 평가 기준이 또 상, 중, 하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자. 궁금하지만 누구에게도 애매했던 성취 기준 Q&A.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네요. 교사의 진짜 힘, 성취 기준으로 수업 만들자. 그래서 아까 교육과정 문해력이 교사의 무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취 기준으로 수업을 만들어라. 성취 기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 갈라파고스인가 딴 세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3부에서는 현실이 수업이 되는 교육과정 중심의 모든 것. 나도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여기 요리 수업에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있고요. 중등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중등, 고등, 합치면 중등, 고등일까요? 다 성취 기준으로 하는데요. 초등도 있지만 유치원도 있죠. 유치원. 이런 성취 기준의 근거로 재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교사의 진짜 힘은 과정 중심 수업을 해라.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 5차 시에서 이 과정에 따른 수업을 만들어라. 교사의 진짜 힘, 주제를 통합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라.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수업 시간을 배정하기. 자충우돌하며 계속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콘텐츠는 교육과정의 경험과 함께 성장한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요것과 함께 성장한다. 그래서 교사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4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교수평 일체화와 수업 설계의 모든 것에 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교수평, 일관성하고 일체화를 구분해라. 교수평, 그러니까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교수평 일체화라고 하잖아. 일체화. 일관성하고 일체화는 다르다. 그냥 제가 언뜻 들기에는 일관성은 이 주제가 일관되게 가는 게 일관성인 것 같고요. 일체화라는 것은 요 과정이 하나의 일체화,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내용을 보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평가의 관점을 바꾸면 수업이 바뀐다. 어떤 지식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요거를 관점을 바꾸면 이게 또 수업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수업이라는 것은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평가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내가 어떤 평가로 할 건지 그 관점을 바꾸면 그게 또 수업을 할 때도 바뀌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보면 요즘에 논술형 평가가 핫하잖아요. 논술형 평가. 내년부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교육과정.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학기 해서 논술형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논술형 평가로 평가가 달라지니까 수업을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평가가 달라지면 평가의 관점이 달라지면 평가에 맞는 수업이 또 바뀌어지겠죠. 공감합니다. 암기는 죄가 없다. 그때그때 합리적인 수업 방법을 선택해라. 암기.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암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암기는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어휘 학습이라든지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암기는 필요한데 여기 꼭 암기식 수업만 하면 안 되고 여기 그때그때에 맞는 합리적인 수업 방법을 선택해라. 단답형은 죄가 없다. 그때그때 가장 실용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해라.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아까 논술형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논술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객관식 문형도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객관식.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객관식도 보게 되는데 요 단답형은 아까 암기식으로 했는데 단답형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해서 어떨 때는 단답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논술형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평가 방법을 맞춰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실험 실습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토의 토론 수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또 체크 포인트가 핵심이다. 뭐가 중요한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기획력을 키우는 6가지 분석에 성취기준 분석에 법칙이 나와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이죠. 기획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취 기준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144페이지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한번 살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력을 키우는 성취 기준 분석에 6가지 법칙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요. 성취 기준을 지식과 기능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는 지식에서 학습 요소를 찾아라. 그리고 성취 기준 세 번째는요. 지식을 활용해서 성취 기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네 번째는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활용해서 수업에 배치하고 다섯 번째는 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수업과 방법을 결정해라. 여섯 번째는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어라. 항상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을 다시 재구성, 리디자인을 외쳐라. 멋있네요. 리디자인을 외쳐라.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평 구조를 패턴으로 익혀라, 이해하라. 그 다음에 교육과정, 매핑은 나만의 수업 지도서이다. 이게 바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얘기하는 거겠죠. 교육과정 그래서 매핑할 줄 알아라. 교육과정을 매핑할 줄 알아. 지도화 알아. 그리고요, 5부에서는요, 교수평 일체화, 수업 실전의 모든 것에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우리 가수를 알려줘라. 수업 설계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나한테 가장 알맞은 수업 방법을 선택하고 수업할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수업을 할 건지 그 다음 성취 기준 분석으로 내 수업을 기획해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요. 또 가볼게요. 여기도 지금 수업 설계, 교육과정 매핑하고 모둠 구성하고 역할 부여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업 자료가 곧 평가 자료가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수업 자료가 곧 평가의 자료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즉석 평가 피드백, 형성 평가를 수업 시간에 하라고 하고 지식에서 그냥 남는 게 아니라 활용으로 또 형성 평가에서 수행 평가 영역으로 전환점을 만들어라. 그 다음 완전한 수행 평가 영역, 드디어 결과물을 만들고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할까? 버릴까요? 전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료 평가도 따로 방법이 있다. 연습 시간과 리허설까지 평가를 하고요. 그렇구나. 전 참 많이 반성이 되네요. 저는 보통 이게 발표하는 요거를 수행평가를 하는데 실제 평가를 할 때는 초등일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연습 시간, 리허설까지 평가하고 현실처럼 만드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다. 발표하는 것은 평가에 넣지 않는 건데 이거는 내용을 한번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성찰에도 방법이 따로 있다.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성찰을 해야 될지 2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 성찰에도 방법이 필요하다. 수업 성찰에도 방법이 따로 있다.
해서 수업 성찰을 할 때 5개념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교사의 실수도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형성평가 확인서에서 학생들이 형성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교사가 만든 교육과정이 가장 힘이 세다. 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교육과정 문해력, 배움을 디자인하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업을 준비할 때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수업을 하되 성취 기준에 하되 요거는 그때 성취 기준에 맞춰서 수업 내용과 또 평가 기준도 살펴보라고 했죠. 평가 살펴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만든 교육과정 요것이 가장 힘이 세다라는 말. 교사가 만든 교육과정이 가장 힘이 세다. 어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가 만든 교육과정이 가장 힘이 세다. 수업을 리디자인해라. 이 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